시작할게요. 안 보여 이렇게 하니. 죄송해요. 자기 얘기 거의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거라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죄송해요. 저는 외동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 읽을게요. 그냥 나는 외동딸이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나를 매우 사랑하신다. 어릴 때부터 죄송해요 진짜. 원하는 것은 조금만 뗐으면 얻을 수 있었어요. 옷이나 음식 같은 거 그냥 제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 나가서 먹고 언제든지 먹으러 갈 수 있었다. 나에 대한 엄마 아빠의 사랑은 이미 학부모들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런 관심과 사랑에 익숙해져 있었고 내 삶을 만족하면서 살았다. 하지만 엄마의 싸움 이후 나와 부모님과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다가 내가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커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발표를 인해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제가 과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할게요.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날라리들과 어울리게 됐고 엄마 몰래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언제나 들키기 마련이었고 엄마 아빠와의 신뢰도가 바닥을 쳤었다. 그러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학교에선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친구들에 비해 제가 가벼웠기 때문에 징계를 받진 않았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그 친구들과 어렸던 것도 나고 잘못했던 것도 난데 순진하고 착한 하늘이가 그런 나쁜 짓을 했을 리 없다는 생각과 함께 도깨비 같은 친구들 때문에 또는 귀신이 쓰였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날라리 친구들과 하루빨리 떨어져 있었음을 바랬었어요. 학교에선 담임 선생님이 내가 그 친구들이랑 다니는지 언제나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친구들이 피하면 혼자 지내야 했고 학교가 끝나면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집에 가거나 놀까봐 아빠가 매일 방과후 데리러 나왔으며 집에선 제 가방이랑 방을 몰래 맨날 뒤지면서 저를 감시했어요. 이런 생활 속에서 감시하는 엄마 아빠도 그걸 감시받는 저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결국 이곳에서는 저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우리 모두 느꼈고 그래서 이사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랬던 엄마 아빠는 제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모든 메신저와 가입된 모든 사이트들을 다 탈퇴시키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하늘이란 이름도 이때를 계기로 바꾸게 되었고요. 그때 일들이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힘든 시기를 보냈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저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나 표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이사를 가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중학교 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고 가족들과 다시 신뢰를 쌓아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관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은연중에 엄마 아빠의 간섭은 중학교 때처럼 이어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중2 때부터 다니던 점집에서는 맨날 주는 부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저가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원래 겁이 많고 그래서 항상 그걸 지니고 다녔는데 그런 것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엄마가 무작위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관대학교에
엄마와 무당을 의식하게 되고 있고요. 저는 왜 아직까지도 엄마 아빠가 없는 곳에서까지 불안함을 느끼며 행동하는지가 답답해요. 물론 부모, 담배나 술은 청소년이 하면 안 되는 위험한 것들이지만 제가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엄마는 저를 감시하고 간섭하려고 했어요. 학교에 있을 때 제가 매일 연락해주길 바랬고 저는 그때마다 부담스럽고 짜증이 났어요. 왜 하나하나 알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학교에선 볼링, 영화 감상 같은 감성 수업보다는 역사나 시사토론, 인문학 독서 토론 같은 수업을 듣길 원했고 또 11기 내에서 누구 요새 잘 지내냐, 누구 요새 왜 안 챙겨주냐, 신경 써주라는 설교만 막 2시간 정도 들은 적도 있거든요. 이런 조언들은 좋은 말들이고 제가 놓치면 안 될 부분이라는 걸 저도 알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관심이 아니라 하나하나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는 짜증이 나고 저는 신경을 안 쓰려고 막 엄마 아빠가 그래서 뭔 상관인데 뭐라고 정색을 하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빠 말대로 하고 있는 저를 보고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저한테 학생다운 모습을 원했어요. 짧은 반바지를 입거나 머리를 물들이고 파마를 한다는 것과 길을 뚫고 통금 시간 6시간을 넘기는 것, 그리고 또 멀리서 나가서 노는 것은 중학교 때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속에서 전 반항도 하고 몰래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엄마 아빠는 절대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절대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간대학교로 오고 나서도 지금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해해주시는 게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전에 억압받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조금만 터치를 해도 저는 짜증이 나고 억압을 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싫어서 일부러 귀뚜는 걸 자랑하고 머리 염색도 막 많이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일부러 티를 내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집에 가면 화장품을 숨기고 귀를 뚫고 머리를 염색할 때마다 엄마 아빠를 의식하고 눈치 보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가 뭘 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 제가 엄마 아빠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글에 쓰진 않았지만 저는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간섭하고 감시하려는 엄마 아빠의 행동이나 말들이 저한테 계속 쌓여 있었고 이제야 그게 터졌어요. 솔직히 엄마 아빠 얼굴 보고 대화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복잡한 감정들이 정리가 안 돼서 되게 괴로워요. 하지만 이 발표를 통해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따지고 내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남남이 될 것처럼 행동하는 지금 이 시간을 없애버리고 다시 화목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고요. 그것들이 우리 가족 모두 노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할 거니까 엄마 아빠도 이 발표를 보고 같이 노력해줬으면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점은 저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에요. 무슨 선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엄마 아빠의 기준에 좋은 것들을 권하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보기에 이해하기 힘들고 잘못돼 보이는 선택을 해도 저 스스로 그것을 겪어보고 좌절을 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욕심을 버려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보수적인 성향, 그 학생답다라는 기준은 일반 학교 학생다운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모습에 대한 터치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런 관심과 말들은 저를 더 반항하게 하는 자극이 될 뿐 전혀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 아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학교에 떨어져 있는데도 연락을 엄청 자주 하고 있고 학부모 카페를 매일 들어가시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를 더 외롭게 만들고 저한테 더 집착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제 엄마 아빠가 저에게 쓰고 있는 에너지를 서로에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롭고 낯선 것들에 두려움이 많기도 하고 언제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안정적인 엄마 아빠의 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누구보다 의지했던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맞을 준비가 하고 있고 꼭 바뀌고 싶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끝이에요. 네, 태연이 발표 잘 들었고요. 태연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하이. 태연이 발표가 진짜 완전 공감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태연이네 엄마 아빠랑 그런 면에서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막 맨날 전화하고 학교에 있으면 누구한테 관심 좀 가져라. 막 진짜 내가 걱정스러운 건 알겠는데 그것까지 날 못 믿나라는 걱정이 오히려 저한테 그냥 말 못 믿나라는 생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태연이 발표가 진짜 너무너무 공감됐고, 제가 원래 발표 오늘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게 됐는데 제가 그냥 한 100% 제 얘기 중에 100% 중에 한 20% 태연이가 해준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또 다른 분 계시나요? 없으면 당연히 돌아가는 순서. 태연이. 그냥 발표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되게 잘한 것 같고 수고했고 앞으로는 이제 조금 자유로워진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수고했고. 네. 또 다른 태연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태연이 엄마가 안 오셔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태연이 발표를 보면서 태연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거의 혼자 크는 아이들이 그렇게 관심 속에서 크지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 지속되는데 어쨌든 그 고리에 조금 끊어지는 역할 그런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나중에 더 엄마 쪽이나 태연이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홀로 서야 되는데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우리가 이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엄마 입장을 좀 이해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엄마가 나한테 집착하고 이러는 게 엄마가 진짜 뭐를 원하는 걸까. 그래서 엄마의 원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고 그것을 그럴 수 있겠구나. 좀 입장을 조금 더 바꿔봐서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 좀 풀어지는 어떤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힘들어하지 말고 이게 과정 중에 성장해 가는 우리가 성인으로 가면서 꼭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었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나중에 뭐 의지를 하거나 엄마의 집착이 더 심해질 텐데 이번 이런 과정이 지금 더 집착하게 만든 게 아닐까? 이 카페를 들어오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과정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좋아 보여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엄마 입장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태연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 분?
네. 영채쌤? 네. 네. 1년 있으면서 작년도 그러고 이렇게 가끔씩 얼굴을 이렇게 마주치면 뭔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선뜻 이렇게 다가가서 이야기 팍 건네기가 참 못한 그런 좀 막 같은 게 이렇게 느껴져요. 저기 11기 여학생들한테 제가 그래서 그런가. 근데 이제 이번에 쭉 이야기 들으면서 그 이유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이유들이 제가 느껴지고 근데 이런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독화살의 비유가 하나 있는데 어느 이제 동양에서 전해지는 그런 건데 뭐냐면 독화살이 어디서 날아왔어요. 날아와서 나한테 탁 박혔어. 딱 박혔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화살에 박힌 사람들은 화살을 빨리 빼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 되죠. 근데 만약 화살을 딱 박혔는데 박히고 난 다음에 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지? 누가 쐈지?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진짜 급한 사람들은 삶이 급한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날아왔고 왜 이유를 안 따집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 부모를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부모랑 단절해서 내가 완전히 강해져서 독립하는 거 하나. 두 번째 방법은 부모를 이해하거나 사랑하는 거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선택 안 하고 계속 부모한테 미루면은 끝까지 부모한테 종속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배워야 할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좀 강단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선택은 태연이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